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오늘 사연은 최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최영숙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 박종수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심장마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최영숙은 마지막 가족이었던 남편마저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지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최영숙은 검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의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4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은 18회 전 실종된 아들 박태수의 부재였습니다. 영숙 씨, 정말 힘드시겠네요. 종수 씨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웃 주민의 위로에 최영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이 돋보이는 그의 모습에 최영숙은 문득 시선을 멈췄어요. 누구시죠? 최영숙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고인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영숙은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건축회사에 그런 젊은 파트너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남자의 오른쪽 손목에 보이는 흉터였습니다. X자 모양의 그 흉터는 어린 시절 불장난을 하다 다친 아들 박태수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죠. 혹시 그 손목의 흉터는? 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민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친 겁니다. 최영숙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18회 전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 배에서 실종되었던 아들 박태수가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태수야, 우리 태수 맞니? 최영숙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누구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18회 전에 실종된 우리 태수. 최영숙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러나 강태민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강태민입니다. 앤디 개발의 대표이고요. 고인과 사업적으로만 연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영숙은 망연자실한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정말 닮은 타인일 뿐인 걸까? 혼란스러움이 최영숙을 덮쳤습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그럼 이만. 강태민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완전히 절망적이었던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인간은 때로는 절망의 끝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최영숙은 그 순간 결심했어요. 강태민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최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집이 이제는 너무 큰 빈자리로 다가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최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박종수와 어린 아들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태수야, 정말 내가 맞니? 최영숙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강태민이라는 그 남자는 분명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닮은 타인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특히 손목의 X자, 흉터는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숙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사용하던 오래된 컴퓨터였지만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태민 앤디 개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죠.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태민은 신흥 건설회사 앤디 개발의 젊은 대표로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어요. 경제 잡지의 인터뷰 사진 속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그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강태민은 분명 자신의 아들 박태수였습니다. 앤디 개발이 종로에 있구나. 회사 주소를 확인한 최영숙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최영숙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앤디 개발은 종로의 번화가에 자리한 현대적인 빌딩에 위치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숙은 접수대로 다가갔어요. 저 강태민 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되어 있으신가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개인적인 일로 꼭 뵙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회의 중이시고요. 최영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이 어머니입니다. 여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망설임 끝에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여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최영숙을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최영숙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로비 소파에 앉아 강태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최영숙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강태민이 내렸습니다. 비서와 함께 걸어 나오는 그를 본 최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태수야. 아니, 강태민 씨. 강태민은 걸음을 멈추고 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제 장례식에서 뵈었던 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이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내주세요. 강태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당신 손목의 흉터가 어떻게 내 아들의 것과 똑같을 수 있는지. 강태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숙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난 그저 내 아들을 다시 찾고 싶을 뿐이야. 강태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단호하게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김 비서, 이분을 밖으로 안내해드리게. 비서가 다가오자 최영숙은 자존심을 지키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물러서기 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강태민에게 건넸어요. 이것만 봐줘요. 18회 전 실종되기 직전의 태수 사진이에요. 강태민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표정의 변화 없이 다시 최영숙에게 돌려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최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연락처를 남길게요.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건물을 나섰어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최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영숙은 앤디 개발 앞에서 강태민을 몇 번 더 기다렸지만 그는 매번 그녀를 외면했어요. 어느새 경비원들은 최영숙을 알아보고 건물에 들어서는 것조차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할 생각까지 했죠. 그날은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습니다. 최영숙은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죠.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영숙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태민의 아내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최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아내라고? 그녀는 길가에 서서 우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서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모르게 연락드렸어요. 우리 아들 우진이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최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가 병원에 있다니, 그것도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병실인가요? 서지연이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고 최영숙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손자가 위험한 상태라니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최영숙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서지연으로 보이는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의 그녀는 지친 얼굴로 최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최영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진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에요.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요. 문제는 우진이가 희귀 혈액형이라. 최영숙은 가슴이 저몄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사모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사모님이 정말 남편의 친어머니라면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우진이와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최영숙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서지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인가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가 알면 화를 낼 거예요. 괜찮아요. 내 손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최영숙은 기꺼이 피를 뽑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서지연은 최영숙을 소아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병상에 누워있는 7살 소년 강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최영숙의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어요. 저 아이가 우리 손자구나. 최영숙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강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분이 여기 있는 거지? 서지영과 최영숙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강태민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민아, 내가 불렀어. 우진이를 위해서. 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강태민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라면 우진이와 조직 적합성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강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작은 희망이 교차했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거부할 것 같아서. 서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강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 안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영숙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환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전보다는 완화된 느낌이었어요.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확신도요.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지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최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최영숙은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들을 되찾고 손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희망이었죠. 이틀 후 최영숙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지연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믿을 수 없어요. 사모님의 조직형이 우진이와 놀랍도록 일치해요. 최영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였죠. 그녀는 강우진의 친할머니였고 강태민은 그녀의 아들 박태수가 틀림없었습니다. 태민이도 알고 있나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네. 의사가 직접 설명해 주었어요. 태민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옥상에 혼자 있어요. 최영숙은 급히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있었지만 18회 동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어머니라고 나타난 것은 큰 충격일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최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강태민은 난간에 기대어 멀리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외롭게 보였어요. 최영숙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아. 아니, 태수야. 강태민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강태민입니다. 아직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시네요. 검사 결과를 들었어. 이제는 부정할 수 없잖아. 최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기억 속에는 당신이 없어요. 내 어머니는 강미자 여사입니다. 해외에서 나를 키워주신 분이죠. 최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8회 전의 일을 기억하니? 고등학교 2층 때 수학여행으로 배를 탔던 일. 강태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내 기억은 18살 때부터예요. 그 전의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최영숙은 놀랐습니다. 강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8살 때 바다에서 의식 없이 떠 있는 저를 저희 부모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해주었고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저를 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주셨어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학여행 중 배에서 실종된 박태수는 바다에 빠져 기억을 잃었고 다른 사람에게 구조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구나. 최영숙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우진이를 살릴 방법입니다. 검사 결과로는 당신이 가장 적합한 기증자예요. 최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기증할 거야. 내 손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강태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나도 저는 여전히 강태민일 겁니다. 당신이 바라는 아들 박태수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최영숙은 슬픔을 감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다급히 뛰어왔어요. 여보, 우진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태민과 최영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두 사람은 빠르게 옥상을 나섰어요. 수술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숙은 기증자로서 필요한 모든 검사와 절차를 거쳤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나이가 많은 것을 우려했지만 검사 결과 간 상태가 양호하여 부분 기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최영숙은 강우진의 병실을 찾았어요. 아이는 약물로 인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최영숙의 가슴은 애틋함으로 가득 찼어요. 우진아, 할머니가 널 꼭 살릴게. 그녀는 손자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영숙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내일이면 우진이는 건강해질 거야. 넌 좋은 아버지구나. 강태민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당신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랬구나. 결과는 99.9% 일치했어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생모가 맞습니다. 최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최영숙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최영숙은 평온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향했어요.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그녀에게 이제 아들과 손자라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어떤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최영숙은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찾았어. 이제 나는 행복해질 거야.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영숙과 강우진의 수술은 동시에 진행되었고 2개의 수술실을 오가며 의료진들이 긴장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서지연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강태민도 그녀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의사들의 소식을 기다렸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2분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주치의의 말에 서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민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박태수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막 만난 생모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오른 현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머님은 언제 깨어나실까요? 서지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회복실에서 관찰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쯤 깨어나실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우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고 최영숙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강태민은 회복실 앞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지연은 잠시 우진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강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다, 차가운 물결,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18회 전의 일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박태수 씨의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강태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태수라는 이름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최영숙님께서 깨어나셨어요. 지금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일어나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DNA가 일치하는 생물학적 어머니일 뿐이었고 그에게는 이미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있었어요. 회복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최영숙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와 여러 튜브들이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미약하게 눈을 뜨고 강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최영숙의 목소리는 가느다란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강태민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최영숙은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우진이는 어떠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이에요. 최영숙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구나.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을 위해 하는 일에 무슨 감사인가. 당연한 일이지.
강태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누구였는지요. 최영숙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박종수와 어머니 최영숙 사이에서 태어난 박태수의 이야기.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2층 때 수학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이야기. 그리고 18회 동안 그를 찾기 위해 부모가 쏟았던 눈물의 시간들. 강태민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낯선 이야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특히 최영숙이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희미한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절 알아보셨나요?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영숙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장례식장에서 내가 왔을 때 종수 씨가 너무 흔들린 모습이었거든. 하지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말하지 않았나 봐.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최영숙은 약한 손길로 강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회복실 문이 열리고 서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이식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의 예후도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최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서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최영숙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우진이를 살려주셔서. 강태민은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것이 가족의 감각인가?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알지 못했던 그 감각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회복되시면 저희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우진이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 더 빨리 나을 거예요. 서지연이 말했습니다. 강태민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영숙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되찾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최영숙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한 달 후 최영숙과 강우진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강태민의 제안으로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강우진은 새로 생긴 할머니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강우진이 종이를 들고 최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최영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그림을 자세히 보았어요.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누구니? 이건 아빠, 엄마, 저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건. 강우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했어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가 이미 박종수를 할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참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서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이 행복했어요. 서지연은 처음부터 최영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현명한 그녀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저녁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
서지연이 부르자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 일은 없니? 최영숙이 물었어요. 서지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잖아요. 우진이랑 더 놀아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 강우진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강태민은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우진이 오늘 뭐 했어?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요. 아빠도 그릴래요? 강우진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녁 먹고 같이 그리자. 최영숙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태민은 아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많이 부드러워졌고 종종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강태민은 최영숙에게 손짓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강태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꿈인데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최영숙은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까? 강태민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집에서 지내는 게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라. 최영숙이 조언했습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들을 정리했는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박종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고 알아보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최영숙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태수를 보았다. 확신할 순 없지만 그 눈빛과 표정은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었다. 영숙이에게 말할까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떠난 후에 영숙이가 태수를 찾길 바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종수 씨도 알고 있었구나. 강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신경 쓰셨던 거군요. 최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가족을 걱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빛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마지막 선물을 주셔서. 강태민은 조용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회사에서도 박태수라는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최영숙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네. 제 진짜 정체성을 되찾고 싶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누구인지는 알고 싶습니다. 강태민. 아니, 이제는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최영숙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수가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우진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지연이도 어머니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최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그래.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지연이 강우진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영숙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녀는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잃어버렸던 아들, 새로운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태수야. 최영숙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베란다를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주말 아침, 최영숙은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강우진의 8번째 생일이었죠. 최영숙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우진이 생일인데 할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서지연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미역국은 정말 특별해요. 우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두 사람은 조용히 생일 준비를 시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침부터 함께 요리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행복한 그림이었죠. 서지연은 처음부터 최영숙을 어머니로 받아들였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우진이 케이크는 제가 어제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오후에 태수 오빠가 퇴근하면서 가져올 거예요. 서지연이 말했습니다. 태수 오빠라는 말에 최영숙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은 이제 완전히 박태수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이름도 앤디개발에서 태수건설로 바꾸었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박태수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잠에서 깬 강우진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최영숙은 몸을 숙여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단다. 강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강우진은 조그만 손으로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었어요. 최영숙의 희생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태수가 깜짝 방문했어요. 그는 손에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강우진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생일 축하한다, 우진아. 아빠가 특별히 휴가를 냈어. 오빠, 오늘 회사 안 가는 거예요? 서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최영숙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태수는 일 중독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고 주말에도 업무를 챙겼죠. 하지만 이제 그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아버지로 변모했습니다. 최영숙은 그 변화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태수가 최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최영숙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선물? 우진이 생일 파티 후에 알려드릴게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생일 파티 준비로 분주해졌어요. 5시에 우진이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최영숙은 태수와 서지연이 준비한 게임들을 도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풀고 난 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강우진은 새 장난감에 신이 나서 자기 방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최영숙, 태수, 서지연만이 남았어요. 이제 어머니께 깜짝 선물을 드릴 시간이에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최영숙에게 건넸어요. 최영숙은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최영숙이 물었습니다. 태수가 설명했어요. 제가 마포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우리 집에서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어머니만의 공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최영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언제든 오가실 수 있고 우진이도 자주 데려다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서지연도 미소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독립적인 공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니까 주말마다 저희가 어머님 댁에 가거나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너무 과분한 선물이구나.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1년 전 그는 최영숙을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였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태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버지의 산소에도 들르고 제가 실종되었던 바다도 한번 가보려고요. 혹시 기억이 더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최영숙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절망에 빠졌던 그때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소중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었어요. 노년의 삶이 이토록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최영숙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태수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서지연도 다가와 그들에게 합류했어요. 그때 강우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와, 가족 허그다. 그는 기쁘게 소리치며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최영숙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인생은 이제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박종수가 그들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최영숙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을 찾았고 이제 행복해요. 태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최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냥 인생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기적이죠.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